오늘은 다이아TV 뉴 이어 파티에 왔습니다. 뭐야 각도리? 야 오늘 말라 보인다? 오늘 또 뱀파이어 말라끼기 의상 입고 왔지? 신이님이에요. 눈썹을 탈색해서 너무 귀여워요. 아오리니? 잘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잘 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봄봄나들이 다이아TV 신년에 하고 가고 싶었던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릴 건데요. 왜 과거형이냐? 저는 항상 촬영할 때만큼 실제 뭐 행사나 모임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 적이 없어요. 촬영은 이렇게 못해도 하루 종일 그 생각하면서 5시간 전부터 이미지 트레이닝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베스트 룩을 뽑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막상 약속 자리는 1시간 전에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여튼 그때 그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만들어본 룩이고요. 지금부터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자, 상콤상콤하게 화장솜으로 시작합니다. 제 최애 화장솜 헤라 화장솜이에요. 토너를 가득 묻혀서 얼굴 전체를 닦아주듯 한번 세안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또 짜장면을 먹어서 입에 짜장면이 가득 묻었기 때문이죠. 다음은 리아유 선생님의 크레이브 뷰티 오트 소 심플 워터크림 발라볼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순한 성분들로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는 맨밥 같은 크림을 만들고 싶은 리 사장님의 3년간의 연구 끝에 민감성 피부가 먹을 수 있는이 아니고 바를 수 있는 그런 크림을 만드셨죠. 이 제품 매번 촬영 카트에 담아놓고 쓰는데요. 이제야 보여드리네요. 다음에는 촬영 카트 소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라이머 발라볼게요. 바비 브라운의 꾸덕이 모이스처 밤을 발라볼 건데요. 맥의 스트롭 크림보다 틱한 제형이면서 톰포드보다 2만원 싼 게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쉬머가 들어있어서 파데 입자 사이사이로 비치는 광택을 더해주고 수분감 쫀득하게 주기 때문에 발라주면 좋지만 추천하기엔 조금 비싼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얼른 로드샵에서 비슷한 거 찾아가지고 올게요. 자, 오늘은 아리따움의 올데이 필터 크림 컨실러 4호 셀먼 핑크 사용해 볼 건데요. 이렇게 붉은기가 그득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우리 수혜자들은 다 알죠? 붉은기 컨실러는 어디에 쓴다? 다크서클이요. 시퍼런 다크서클 중화에 쓴다. 자, 이 제품으로 다크를 커버해 볼 건데요. 제품 자체에 주름 끼임이 조금 있어서 이 제품은 프라이머랑 함께 사용하면 좋습니다. 주로 이렇게 컬러와 커버력을 함께 잡으려는 컨실러들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반대쪽이랑은 많이 다르죠? 그리고 나서 파우더 세팅을 해줄 건데요. 크고 미세하고 부드러운 브러쉬에 파우더를 살짝 덜어내 컨실러가 발려진 부분만 톡톡톡 발라서 컨실러가 끈적한 그런 부분들을 뽀얗게 세팅하고 고정해줍니다. 다음은 들은 김에 세트로 들죠. 필터크림 3호 아보카도 그림입니다. 채도를 살짝 낮춘 녹두빛깔 그린으로 한 23호 정도 되는 피부까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호수 베리에이션을 노린 것 같아요. 붉은기 잡는 이런 컬러는 바로 눈썹에 난 뾰루지 코렉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술의 흉터 부분, 볼 부분, 그리고 코 주변의 붉은기 등등등 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파우더를 스펀지를 사용해 꼭꼭꼭 눌러 바를 건데요. 좁은 부분에는 이렇게 발랐을 때 고정력이 굉장히 올라가죠. 자, 이제 본격 파데를 발라볼게요. 굉장히 가볍고 얇게 순식간에 밀착되는 쿠션입니다. 마치 이렇게 풀을 얇게 바르면 순식간에 마르는 느낌처럼 붙어요. 마르고 10초 뒤에 손을 대도 전혀 찍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제형이라서 이런 느낌의 쿠션은 제 쿠션 한 200개 중에 좀 유일한 것 같아요. 다만 커버력을 쌓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거죠. 이렇게 컨실러를 해주고 난 피부에 뭔가 한번 싹 풀을 발라서 굳혀버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면 딱이더라고요. 실키한 깐달걀 피부 완성! 자, 이제 밝은 컨실러 올려볼게요. 디올 쿠션과 같이 굉장히 세팅력이 강하면서 밀착력 좋은 메포의 UHD 컨실러입니다. 이 제품으로 얼굴 안쪽, 특히 코 옆부분을 밝혀줄 건데요. 얼굴 중심이 도톰하고 Y-O-U-N-G 영해 보이는 제품이죠. 그리고 나서 이마와 턱, 광대 부분에 잔잔한 잡티를 커버해줍니다. 밝은 컨실러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존을 위주로 밝혀주는 그런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루키 뱃살 브러쉬에 파우더를 적정량 묻혀서 얼굴 전체를 세팅해줄게요. 이 파우더는 쉬머가 살짝 들어가 있어서 미세한 펄감도 차르르르 피부에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도 눈썹에 뾰루지가 가려지지 않네요. 다시 한번 컨실러로 가려주겠습니다. 컨실러 쓱쓱, 블렌딩 톡톡 이렇게 3단 커버를 완료를 했고요. 정말 나쁜 뾰루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하이라이터로 가보죠. 맥의 소프트 앤 젠틀, 굉장히 화려하고 매끈한 클래식 아이템이고요. 이 제품을 이마에서부터 코까지 차르르르르 브러쉬를 사용해 쓸어내려 줄 거예요. 브러쉬로 바르냐 손으로 바르냐 어떤 어플리케이터를 쓰냐에 따라 하이라이터의 표현법도 달라집니다. 브러쉬도 훌렁한 큰 거에 비해 작고 빽빽한 브러쉬가 더 강한 발색을 내고요. 손으로 눌러 바르는 건 제일 강한 발색을 냅니다. 차르르한 광택이 마무리되었어요. 자, 이제 쉐딩을 해볼게요. 턱선 바깥쪽을 슝슝슝 새로 산 이쁜 귀걸이 자랑도 하면서 얼룩지지 않도록 이 브러쉬의 옆면을 사용해서 잘 블렌딩 해줄게요. 얼굴 외곽을 전체적으로 쉐딩해줍니다. 그대로 이어서 아이홀과 콧대까지 쉐딩해볼 건데요. 먼저 눈 앞머리 쪽, 눈썹 앞머리 아래쪽에 음영을 잡아볼 겁니다. 콧대를 뾰족하게 쉐딩하기보다는 아이홀을 깊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아이홀 앞쪽과 뒤쪽을 쉐딩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 부분은 상당히 작은 브러쉬를 들고 갑니다. 코를 선명해 보이게 디테일한 라인 그림자를 만들어준 뒤 다시 큰 브러쉬로 음영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브러쉬로 코끝 뼈 옆부분의 진한 그림자, 눈 앞머리의 그림자까지 잡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큰 브러쉬로 블렌딩. 이렇게 진한 그림자와 연한 그림자가 어느 정도 섞여 있어야 자연스러운 그림 같은 음영을 만들 수 있어요. 입술 아랫부분과 얼굴 쉐딩을 한 번 더 잡아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눈썹은 머리색과 많이 다르지 않은 차분한 회갈색, 대체품을 찾을 수 없는 토프색 사용해 볼 거예요. 지금 털 상태에서 이질적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털이 난 곳을 많이 빗기지 않고 그냥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다듬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브로우 마스카라 해볼게요. 이 제품은 아리따움 제품인데 지금 1월부로 리뉴얼돼서 매트 포뮬라 브로우 카라로 판매 중인 것 같습니다.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제형 자체가 매트하다고 하니까 얼른 사서 써봐야겠네요. 눈썹 털을 한 단계 자연스럽게 염색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본격 아이 메이크업을 하기에 앞서서 눈두덩이의 크리즈 현상을 예방해주고 섀도우가 매끈하게 잘 발색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라이머를 발라볼게요. 베이스를 깔아놓고 바르는 거기 때문에 경계를 잘 블렌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3C 팔레트 중 완전한 매트로만 이루어진 스무더라는 팔레트를 볼 거예요. 저는 중앙에 있는 카멜 베이지 색상으로 눈썹뼈 아래 음영을 크게 잡아볼게요. 자, 이제 본격 옐로우 봄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요. 오늘은 네이키드 허니 팔레트 사용해 보겠습니다. 옐로우 골드가 대부분인 완전 골드 팔레트고요. 저는 그 중에 스웜이라는 컬러를 사용해 언더 애교살 부분을 전반적으로 채워주겠습니다. 노랗고 화사한 느낌이 그득그득하게 애교살을 채워줬고요. 그리고 나서 빛 반사가 좋은 정직한 골드 컬러, 골든 컬러를 언더의 앞쪽에 3분의 2 정도에 톡톡 발라주고 그대로 눈 앞머리까지 채워볼게요. 눈 앞머리 부분은 특히나 빛 반사가 잘 돼서 컬러가 잘 보이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포인트로 살려주면 아주 독특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두운 카멜 색상 드립, 이름이 마음에 드는 이 컬러를 작은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언더라인 바깥쪽 눈꼬리 쪽에 발라볼 거예요. 애교살 아래로 싹 내려오는 그림자랑도 연결해서 그라데이션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색깔로 쌍꺼풀 라인 끝쪽에 아까 우리가 만든 그림자랑 연결되도록 작고 댄스한 브러쉬로 발색을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큰 섀도우 브러쉬로 면적을 너무 넓히지 말고 블렌딩만 상상 해주는 거죠. 이런 그라데이션 블렌딩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다양한 크기의 브러쉬를 사용해 가면서 자기 눈과 손 테크닉에 맞는 블렌딩 브러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의 애끼는 팔렛입니다. 후다의 최근 신상 24구 팔렛이고요. 머큐리 레트로 글레이드입니다. 여기서 저는 헤이즈, 슈퍼문, 골든 라이트라는 세 가지 컬러만 사용해 볼 거예요. 오늘은 보색 대비를 활용한 독특한 메이크업을 해봐야겠다고 이상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터키 색상을 플러피한 브러쉬에 묻혀서 연하게 눈두덩이 중앙에 올려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흰색과 골드색 글리터를 사용해 미리 발라놓은 섀도우들과 잘 이어지도록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행사 당일에는 파란색을 바로 눈에 올렸다가 눈이 더 작아 보이는 낭패를 봤어요. 왜 작아 보였냐? 쌍꺼풀이 저처럼 안으로 말려 들어간 분들은 눈을 풀로 뜨면, 이렇게 풀로 뜨면요, 눈두덩이가 굉장히 도드라져요. 쌍꺼풀이 굉장히 얇게 진 눈이죠.
이런 눈들은 쌍꺼풀 라인 그림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운 섀도우를 뭔가 어설프게 올리면 눈이 순간적으로 부어 보이고 작아 보여요. 바를 거면 아예 눈두덩이 위에까지 이만큼 덮어서 발라주거나 아니면 밝은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에 발라서 쌍꺼풀 그림자가 오히려 더 잘 도드라지게 보이도록 하거나 둘 중 하나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섀도우 바르는 작업을 완료했으니 뷰러를 해보도록 할게요. 속눈썹 컬링을 먼저 해주세요. 자, 이제 아이라인 그릴게요. 어두운 브라운색 라이너로 컬링된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붓펜 타입의 라이너로 눈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아무래도 눈꼬리는 뾰족한 팁이 있는 브러쉬 라이너가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만큼 뿅 빼주세요. 자, 속눈썹은 길고 스파르스, 이게 성기나 희박한 그런 걸로 조각조각 붙여줄 건데요. 이게 나만의 고충이야. 잘 들어봐요. 이 영어 단어 중에 sparse랑 dense랑 flopp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메이크업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형용사인데요. sparse는 영한사전에 검색해보면 드문, 희박한, 촘촘하다의 반대 의미인데, 그러면 이런 sparse한 래쉬는 한국말로 희박한 래쉬인가요? 드문 래쉬인가요? 성긴 래쉬인가요? 애매해요. 그리고 댄스라는 거는 빽빽한, 밀집한, 자욱한 느낌이란 뜻인데요. 브러쉬가 이렇게 빽빽하게 가득 차 있을 때 저는 이제 영어 단어를 댄스라고 쓰는데, 털의 양이 많은, 꽉 뭉쳐있는 그런 느낌을 마땅히 대처할 형용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욱한 브러쉬? 그리고 마지막, 플러피는 솜털 같고 폭신한 이런 뜻인데요. 이게 한국말로 저는 주로 이렇게 훌렁한 브러쉬, 훌룰룰루한 브러쉬 등으로 주로 설명을 하는데, 대체 가능한 여러분만의 형용사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속눈썹과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 한 번 더 뷰러를 집어줄게요. 아이라인이나 섀도우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말이죠. 그리고 고정력 좋고 무겁지 않은 마스카라를 사용해 내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하나로 붙여서 중앙 부분을 위주로 볼륨을 더해줄게요. 옆에서 래쉬를 봤을 때 이렇게 래쉬가 따로 놀지 않고 하나로 창!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더래쉬는 5만 가지를 다 써봐도 아리따운 래쉬 픽서만큼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벌써 3번째인가 4번째 재구매인데요. 손바닥에 발라봤을 때 손으로도 지워질 만큼 이 회색 피그먼트에 착색이 없다는 게 특징인데, 이게 왜 좋냐? 언더래쉬를 바르다가 잘못해서 언더에 똑 찍혔을 때 지우기가 굉장히 편해서 좋습니다. 지속력이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이게 눈썹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표현력이랑 그런 번짐이 없는 거 너무 좋아서 쓰고 있어요. 언더래쉬를 한 올 한 올 볼륨을 살려서 아래쪽으로 컬링해주세요. 아이 메이크업 색감이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블러셔는 톤 다운 해줄 겁니다. 클리니크의 누드팝 사용해서 기분 좋은 생각하면서 발라볼게요. 오늘은 오발탄 대창을 생각하면서 발라보면 좋겠네요. 자, 웃었을 때 가장 높은 부분을 위주로 뽀숑뽀숑 발라줍니다. 블러셔 브러쉬는 스파르스하고 플러피한 그런 브러쉬가 좋아요. 자, 이제 립입니다. 립을 바르기 전에 셀먼 핑크 컨실러를 스펀지에 덜어서 립 라인 주변을 톡톡톡 덮어서 라인 정리를 먼저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몇 달 전에 받았던 VDL 키트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이걸 좀 소개하지 못해서 아쉬운데 다음 시딩 영상에서 발색샷이랑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는 201호, 203호, 602호를 꺼내봤어요. 베이지에서 파스텔 코랄빛을 띠면서 뭔가 오늘 같은 화사한 봄 메이크업에 어울릴 것 같은 제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중에 203호를 선택해서 입술 전체에 펴발라볼게요. 컬러는 굉장히 예쁜데 이 매트 질감 특유의 각질 부각이 다른 제품에 비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통으로 바르기보다는 손으로 톡톡톡 블렌딩 밀착시키면서 발라주는 게 그나마 좀 각질 부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질 부각을 더 잠재워주기 위해 립글로우 오일을 올려볼게요. 질감으로 빛 반사를 많이 시키면서 각질 들뜬 걸 어느 정도 착시로 가려줄 수 있죠. 자, 이렇게 오늘의 봄봄 파스텔 나들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화사하게 커버된 베이스 메이크업에 옐로우, 민트, 코랄 계열의 파스텔 톤이 매치되면서 정말 봄스러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옷까지 조금 더 밝게 입었다면 좋았겠지만 전 이미 다이아TV 신년에 이걸 입고 간 바람에 옷도 그냥 똑같이 입었어요. 자, 그럼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스파르스
댄스, 플러피를 대체할 한글 형용사들 추천하고 싶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브레드, 연어, 수프. 확실히 다이어트. 나는 혼자 먹어라 그냥 먹어. 메인 요리는 스테이키입니다. 소복님이에요. 안녕하 소보로. 안녕하 소보로. 우리 네 개요. 가위바위보. 엎어라 제쳐라. 엎어라 제쳐라. 박자리 올라갔잖아. 여기서 안 먹었는데. 지는 게 없는데. 이겼어. 팀을 버려야 가질 수 있습니다.